다시 말해서 나는 왜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기술의 발전을 넘어가지고 우리 사회와 문명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를 인간이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왜 기술이 발전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급변하는 세상일수록 우리가 좀 공허해지고 방향타를 잃기 쉬운데 방향타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혼창통은 지금도 그 강력한 어떤 지침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조어를 제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 조어 속에 담긴 어떤 대가들의 뜻이 지금도 충분히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세상은 바뀌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은 인간에게서 출발하게 됩니다. 기술을 만드는 것도 인간이고요. 그 기술을 인간에게 이롭게 쓰는 것도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입니다. 결국은 변화의 본질은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세종대에서 근무하는 이지훈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그 혼창통이란 책을 15년 전에 썼고 이번에 리커버판을 출판하게 돼가지고 그 기념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선 혼창통이 무엇인지 그 말이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교수지만 기자 시절에 제가 많은 경영 대가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메시지를 접하면서 저도 많이 인생이 변했고 또 그 가르침을 세상과 나누고 싶어가지고 궁리하던 차에 그분들의 어떤 메시지랄까요? 그걸 좀 요약할 수 있는 키워드로 정리하면 좋겠다. 그 키워드가 한 3개 정도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떠올린 게 국리 끝에 떠올린 단어가 이 혼창통이란 한자였습니다. 이 한자가 좋은 점은 단어 하나에 깊은 뜻을 전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뜻을 중의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혼이란 무엇이냐? 혼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오잖아요. 혼이 있는 사람이다. 또는 투혼이 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이야기하는데 일단 이제 투혼, 열정 이런 것이 떠올려지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혼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뭔가 중심이 있는 사람, 중심이 잡힌 사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혼창통은 경영서기 때문에 이제 기업 경영을 염두에 두고 썼고요. 그래서 혼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업 경영 측면에서는 어떤 기업의 존재의 의미, 목적 의식을 갖고 일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 책은 이제 개인에게도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책이기 때문에 개인에게도 이걸 도입할 수 있을 거고요. 목적 의식, 존재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창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이 한자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일단 창조라는 말이 떠오르죠. 그래서 이제 창조라는 거는 이제 혼을 가지고 목적 의식을 갖고 혹은 꿈을 가지고 뭔가를 이제 열심히 노력했을 때 그걸 가지고 뭔가 이루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결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창조, 결국은 실행, 그런 의미도 담고 있고, 또 창의 또 중요한 의미는 크리에이티비티라고 번역할까요? 그러니까 늘 새로워지려는 노력,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창은 2가지 의미가 있죠. 실행의 의미와 그 다음에 늘 새로워진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 통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떠올릴 수 있겠죠. 소통, 이걸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물 흐르듯이 이제 소통을, 조직 내에서는 소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소통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소통의 기술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혼, 그 조직의 목적이라든지 존재의 의미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 결국은 상대를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해주고 또 서로가 다르다는 차이를 이제 존중을 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3가지를 제가 조어를 했는데 하고 보니까 아주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해줬어요. 근데 요 3가지가 우리가 삼중주라고 하잖아요. 요 3가지가 고루 갖추어질 때 이제 조직의 발전이 고르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느 한 가지에만 치중하고 다른 것을 소홀히 할 경우에는 그것이 잘 안 될 수가 있죠. 이를테면 혼이 없고 창과 통만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뿌리 없는 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새로워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소통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루어내려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를 숙고하지 않고 하게 되면 뿌리 없는 나무와 같겠죠.
그 다음에 또 혼만 있고 창이 없는 경우는 뭐랄까요, 몽상가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뭔가 뜻은 있는데 이루어내지 못하면은, 결실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혼이 없는 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회식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서로 소통하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같이 일하는지에 대한 다시 말해서 혼에 대한 공유가 없으면 그런 소통이라는 것은 무의미하겠죠. 이처럼 이 세 가지가 고루 갖추어질 때 조직과 혹은 각 개인의 균형 잡힌 어떤 성장,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AI 혁명 시대다. 또 뭐 기술이 몇백 년 사이에 일어날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15년 전에 쓴 혼창통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시대에 오히려 저는 혼창통이라는 게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제 속도, 그 다음에 불확실성, 요즘처럼 뭐랄까요, 우리 피부에 와닿는 시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가 역설적으로 좀 공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뛰고 있느냐, 왜 바뀌느냐, 도대체 인공지능을 해서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 본질적인 질문에 언젠가는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왜,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술기업의 창업자가 쓴 책을 봤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단순히 기술의 발전을 넘어가지고 우리 사회와 문명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를 인간이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왜 기술이 발전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급변하는 세상일수록 우리가 좀 공허해지고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방향타를 잃기 쉬운데, 방향타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혼창통은 지금도 그 강력한 어떤 지침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조어를 제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 조어 속에 담긴 어떤 대가들의 뜻이 지금도 충분히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세상은 바뀌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은 인간에게서 출발하게 됩니다. 기술을 만드는 것도 인간이고요. 그 기술을 인간에게 이롭게 쓰는 것도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입니다. 결국은 변화의 본질은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알고리즘이 세상의 이치를 대신 계산하고, 저도 요즘 AI를 많이 쓰고 챗GPT도 많이 쓰지만은 세상을 움직이는 원초적인 힘은 결국 사람의 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혼창통의 창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물론 인공지능도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쓸 수 있지만 그 본연의, 인간 본연의 사유하고 통찰하고 결단하는 능력은, 이것은 기계가 절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요즘 뭐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도 재밌게 봤는데요.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심사위원 한 명이 말하더라고요. 지금 이 접시, 이 디시는 하나의 요리라기보다는 선택의 결과다, 이렇게 말이 나왔는데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인간에게 유리한 방향성, 그 다음에 인간에게 유리한,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에 초점을 맞추자면은, 결국은 이제 이 인공지능 기술, 그 다음에 데이터, 그 다음에 뭐 5G를 비롯해서 통신기술, 그것이 전 세계를 잇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통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런 데이터와 기술의 연결이 아니고 진정성, 그 다음에 공감의 연결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도 또 흑백 요리사의 예를 들자면 심사위원이 이런 말을 해요. 이거는 음식이 아니라 접시에 담긴 접시 위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계가 절대 대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소통의 의미, 우리가 이제 AI 시대에 우리가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진정한 가치를, 새로운 가치를 얻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단순한 기술이 그냥 도입되는 게 아니고요. 조직이 전환돼야 됩니다. 조직 구조도 바뀌어야 되고 그 운영 체계도 바뀌어야 됩니다.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 중심의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 관리, 성공적인 변화 관리, 그것은 결국 구성원의 마음을 얻는 문제인데, 그럴 의미에서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생각했던 단어를 요즘 시대에 맞게 또 다른 단어를 하나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혼이 있는 기업, 그것을 저는 이제 깊은 기업,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깊은 기업이란 뭐냐? 이건 아직 제가 지어낸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결국은 기업의 존재 이유, 그걸 제가 혼이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 혼이 조직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기업이다. 유행을 쫓기보다는 자신들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나름의 철학, 본질적인 철학이 있고 흔들리지 않고 그 철학을 고수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저는 깊은 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이 파타고니아라는 기업을 제가 떠올려 봤습니다. 그 기업은 제가 기자 시절에 인터뷰를 했던 기업이기도 한데요. 파타고니아의 그 사명 선언문을 보면 아주 독특해요. 우리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 사업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뭔가 추상적이기도 하고 너무 거창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 이 회사는 그런 말로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취재하면서 놀란 게 이 회사가 이제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뉴욕타임스에. 그 광고가 Don't buy this jacket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켓을 사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파타고니아는 아웃도어 의류를 비롯해가지고 아웃도어 용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자사 제품을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 광고를 잘 뜯어보니까 굳이 새 옷을 사지 말라 이겁니다. 자기들이 만든 옷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오랫동안 입고 굳이 불필요한데 사지 말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광고더라고요. 야, 이런 광고를 하는 회사는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옷을 만드는데 요즘 이건 유행이 됐지만 재활용 소재로만 옷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이 회사는 환경 손익 계산서라는 거를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매년 이제 그거를 점검을 해보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은 제품을 그 원료 단계에서부터 그걸 폐기할 때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그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회사를 창업한 산악인으로도 유명한 이본 시나드라는 창업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참 남들이 보기엔 이상한 짓 혹은 미친 짓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그런 어떤 이상한 짓, 다시 말해서 지구에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릴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제품이 잘 팔리고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회사의 어떤 진정성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이 회사의 그 이본 시나드를 비롯해가지고 그 가족들이 대주주인데요. 주식 지분 전체, 그때 당시 지분으로 한 4조 원 가치가 됐는데 그것을 어떤 신탁에 기부를 했어요. 신탁이란 것은 그 신탁에 돈을 넣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돈이 자기 마음대로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탁이 쓸 수 있는 돈의 용도를 정해줬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그 돈 중에 일부를 그 파타고니아라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 다음에 그 재투자하는데 도움이 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은 모두 기후변화에 사용하라라고 딱 정해줬어요. 그러면서 또 이분이 했던 말이 아주 상징적인데, 이제 우리의 유일한 주주는 지구뿐이다, 이런 말도 했어요. 참 이런 기업이 이렇게 깊은 뜻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보고 제가 놀랐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기업한테 사회 기여를 하고 환경 손익 계산서를 개선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나름의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존재의 의미, 이 지구상,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인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공유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요즘 그 저희 제자 학생들을 보면 취직하기도 힘든데요. 또 취직하고도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놀라울 정도로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면은 일이 어떤 생계의 수단으로만 느껴진다,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러면은 일이 생계의 수단으로만 느껴질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뭐 그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대답을 해보자면은, 어떤 한마디로 말하자면 보상을 남에게서 찾지 말고 자기 자신한테 찾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영학에 보상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외재적 보상과 내재적 보상. 외재적 보상은 어떤 보상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돈을 준다든지, 월급이 오른다든지, 승진을 한다든지, 누가 칭찬을 한다든지, 상사가 칭찬을 한다든지, 그런 거고요. 내재적인 보상은 스스로 기쁜 겁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 누가 칭찬을 하거나 누가 돈을 줘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재밌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에 대해서 외재적 보상에만 생각을 하면은 일이 재밌어지지가 않습니다. 일이 재밌어지는데 한계가 있어요. 내재적 보상을 생각했을 때 일이 재밌어지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일에서 어떻게 그걸 찾을 수가 있겠느냐?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그 제품을 접하고 혹은 서비스를 접하고 웃음을 짓거나 기쁘거나 도움이 됐다, 그런 어떤 모습을 연상을 해보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지만 누군가 이걸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하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준을 스스로 세우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모든 기준이 대부분 남한테도 주어졌어요. 성적 잘 받는 거, 그 다음에 취직, 좋은 데 취직하는 거, 그 다음에 월급 남들보다 많이 받는 거, 승진 빨리 하는 거, 이런 거. 근데 다 그게 모든 기준이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으면 어떻겠느냐. 내 일 자체에서 어떤 탁월해보자. 사실 모든 동물 중에서 스스로 탁월해지지 않은 것을 기준으로 삼는 동물은 인간이 유일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고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더라도 어떤 탁월함을 추구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게 높은 차원의 만족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보기에는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재밌게 그걸 하고 또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달인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잘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라고 물으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걸 돈 번다고 생각하면 재미없어서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내가 재밌어서 하는 겁니다. 요거 좀 더 그전보다 잘하면 재밌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이를테면 몇백 원짜리 라이터 만드는 장인이 있었는데 라이터 회사 우리나라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다 중국한테 넘어가고. 근데 그 회사에서 라이터를 검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어떤 수십 년 동안 종사한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루에 수만 개의 라이터를 분량을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불을 붙여봐야 돼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한 말이 이거예요. 이게 몇백 원짜리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게 몇백 원짜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도 몇백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명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처럼 어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탁월함을 기준으로 하면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퍼포먼스도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도 기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어떤 남들이 말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뭐 승진을 빨리 하다든지 월급이 오른다든지 그게 저절로 달성이 돼요. 또 다른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꽃밭이 있어요. 동네 꽃밭이에요. 그 꽃밭이 남의 꽃밭이라고 생각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게 내 꽃밭이라고 생각하면은 기쁘다 이겁니다. 내 꽃밭이라 생각하면 꽃을 가꾼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월급 받는 것이고 결국 사장이나 오너 거라고 생각하면 재미가 없어요. 이나모리 가즈오라고 일본의 유명한 경영자가 있었는데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직장에서 일하더라도 이게 어쩔 수 없이 한다. 누가 시켜서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일에서 기쁨을 느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탁월함을 기준으로 삼다 보면 남들이 인정해주고요. 또 소비자가 웃어주고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내 인생 최고의 낙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이메일을 받을 때다. 그 이메일에서 그 사람이 아이패드를 써봤더니 정말 좋습니다. 이런 칭찬을 받을 때 나는 내 인생 최고의 기쁨이 거기 있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상이란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정희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한때 세계 최대 부자였어요. 왜냐하면 1990년대 말에 이 사람이 인터넷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세계 최대 부자가 됐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이분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그래서 세계 최대 부자가 됐더니 막상 세계 최대 부자가 되는 게 별게 아니구나. 돈이라는 게 별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불현듯. 그러면서 그동안에 자기가 했던 게 의미 없어지고 그동안 자기를 가슴 뛰게 하고 숨쉬게 했던 그런 동력을 잃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분은 다른 도전을 하면서 그걸 극복을 하는데요. 이처럼 결국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일에서 기쁨을 찾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보상, 기준을 스스로 세우라. 이렇게 제가 정리하고 싶습니다. 혼창통에서 이제 창이라는 게 창조와 창의의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늘 새로워지고 혁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과 창의적으로 일하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저는 그 답변을 어떤 그 마인드셋 관점에서 좀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심리학 연구가들이 사람의 마인드셋을 연구를 해가지고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고정 마인드셋이고요. 하나는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고정 마인드셋은 뭔가 하면요. 사람의 능력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마인드셋을 말합니다. 결국은 사람의 능력이 변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신이 주어진 능력을 최대한 그 상태에서 최대를 발휘하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평가를 얻는 것이 최대의 목표가 됩니다. 반면에 성장 마인드셋은 뭔가 하면요. 이 사람의 능력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믿는 겁니다.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가
바뀔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의 목적은 뭔가 하면은 어떤 평가를 잘 받는다기보다는 학습을 통해서 자신의 향상을 하는데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행동도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은 긍정적인 평가를 획득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회피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어떤 실수 없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가장 중요해집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이미 잘했던 일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야만이 실수가 없고 부정적인 평가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성장 마인드셋은 다르죠. 새롭게 성장하는 것이 목표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면 새로운 것을 도전하게 되죠. 설사 그것이 실패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능력을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능력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기회를 소중하게 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요즘처럼 창의성이 중요한 시대에 어떤 마인드셋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 어떤 것이 정답인지 모르는 이런 시대에는 새로운 도전이나 어떤 시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실패를 이 가능성이 있더라도 자기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기존의 것을 계속 반복하고 하는 것은 고정 마인드셋에 머무는 것이고요. 내 능력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은 성장 마인드셋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창을 이루는 자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당연해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왜라고 묻고 새로운 시도와 실행을 계속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져야 되겠죠.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의 창의 의미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통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우리가 그럼 진정한 통과 가짜 통은 뭐냐? 앞서 제가 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통의 진짜 의미는 혼을 소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벽돌을 쌓는 의미를 함께 나누는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벽돌공 3명이 벽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물었어요. 그때 아주 더운 여름이었는데요. 셋 다 벽돌을 쌓고 있었는데 한 행인이 벽돌공 한 명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뭘 하고 있느냐? 보면 모릅니까? 저 지금 벽돌을 쌓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행인이 그 옆에 있는 다른 벽돌공한테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지금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야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세 번째 벽돌공은 그 무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벽돌을 쌓는데도 활짝 웃고 있었어요. 그 벽돌공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위대한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혼을 소통한다는 것은 그 벽돌을 쌓는 의미를 그 벽돌공마저 함께 나누는 일이 바로 소통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우리가 강조를 하는데요. 그 커뮤니케이션에 담긴 메시지, 거기에 혼이 없다면은 결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많은 경영자를 봐왔고, 또 이 인터넷 시대에 태어났다가 사라진 많은 기업가들을 봐왔는데, 한 가지 느낀 게 뭔가 하면은 혼이 없는 경영자는 장수하지 않는다. 결국은 혼이 없으면 스스로를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회사의 문을 닫더라도 내가 지켜야 할 무엇이 한 가지가 있어야만이 경영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혼이 있어야만이 사람의 마음, 여기서 사람의 마음이란 타인의 마음은 물론이고 자신의 마음도 포함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 소통이고 또 나아가 요즘 같은 어떤 창의성이 중요한 시대에는 서로 다른 게 섞일 수 있어야 돼요. 서로 다른 게 연결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서로 다름의 그 중요성을 인정을 하고 그 차이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짜 통과 관련해서요. 많은 직장인이 이 회사의 비전, 회사에서 비전이니 사명이니 강조하는데 그것이 공허하게 느껴진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회사에 가면 요즘 액자 같은 거 별로 없지만 예전 회사에 가면 액자 같은 게 많이 걸려 있었어요. 거기에 뭐 21세기에 뭘 하자 뭐 아주 좋은 말만 많이 미사여구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근데 막상 거기 일하는 종업원들을 보면 그렇게 기뻐 보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맥이 빠져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허하다고 느껴진다고 말하는 게 당연하지요. 겉으로는 어떤 멋진 미션과 비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혼이 없는 조직도 많습니다. 결국 혼이 없는 조직은 뭐냐? 제가 아까 혼이 어떤 목적의식 존재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를 강조하고 그걸 경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명
선언문이라고 하죠. 혹은 뭐 가치관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어떤 미션이라든지 사명이라든지 사명 선언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야말로 오장육부 뼛속 깊은 곳에서 나온 것인지 그냥 책에서 그냥 혹은 인터넷에서 잘라 붙인 건지 그걸로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그 미사 여구를 회사 홈페이지에 잔뜩 나열했는데 막상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거하고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진다든지 다시 말해서 어떤 일관성이 없다든지 혹은 어떤 회사의 사명을 보면 혹은 비전 같은 걸 보면 뭐 몇 년까지 뭐 매출 얼마 달성, 매출 성장률 20% 달성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어떤 회사의 어떤 사명이 이익이라는 좁은 울타리에 갇혀 있을 경우에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참 부족합니다.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고 진정한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고 그것이 말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진정 오장육부 뼛속 깊이 나온 어떤 미션이고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취재했던 많은 기업 중에 혼창통을 느낀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혼창통이라는 책을 쓰지 않겠어요. 공통점이니까요. 근데 그 중에 좀 재미있는 사례, 그 다음에 제가 또 가슴이 따뜻했던 사례를 좀 소개를 드리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일본의 호리바 제작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전 세계적인 계측기기 업체입니다. 여러 가지를 계측합니다. 이를테면 자동차 배기가스를 계측을 하고 인체의 어떤 변화를 계측을 하고 요즘에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의 뭐 변화를 계측을 하고 여러 가지를 계측을 하는데요. 그 회사의 창업자가 호리바 마사오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제가 좀 가슴이 아팠는데요. 왜냐하면 그분하고 나눴던 대화라든지 그때의 분위기가 굉장히 제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좀 가슴 아팠습니다. 근데 그 호리바 마사오라는 분이 아주 좀 뭐랄까요, 재미있는 분이세요. 좀 엉뚱한 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호리바 제작소라는 회사의 사훈이 뭔가 하면은 재미있고 엉뚱하게 해요. 좀 회사의 사훈이라는 게 좀 거창하기 쉬운데 재미있고 엉뚱하기라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특히 엉뚱하기라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특히 일본처럼 점잖음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재밌었는데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기업 경영에서 그 개성, 어떤 종업원 개개인의 개성과 어떤 차이를 굉장히 존중하는 분이었어요. 또 이분이 어록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삐져나온 못은 더욱 삐져나오게 하라.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는 종업원을 뽑을 때 항상 나하고 다른 사람을 뽑는다. 근데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그 사람한테 야, 네 월급을 나한테 줘 이렇게 말하고 싶대요. 왜냐? 아니 네가 내하고 다르게 생각하라고 내가 너를 뽑았는데 똑같이 생각하면 뽑을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좀 연구를 좀 해보고 옛날에 기업 사례도 보고 했더니 아주 재밌었어요. 호리바 마사오라는 분이 원래 그런 걸 추구하는 분이었지만 이분의 어떤 그런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960년대에 이 회사는 인체의 호흡을 측정하는 장비를 비롯해 가지고 이제 인체 측정 장비를 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일본 정부 산하 어떤 연구기관의 그 임원 한 분이 이 회사를 방문을 해가지고 그 호흡 측정기를 본 거예요. 그 연구소 그 연구원이 하는 말이 이 호흡 측정기 원리를 적용을 하면은 이 자동차 배기가스 측정기로도 쓸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호리바 마사오 회장이 그 당시에는 대표이사였는데 화를 냅니다. 아니 신성한 인간의 어떤 인체를 측정하는 장비를 그리고 그거는 고도의 깨끗함을 추구하는데 그걸 어떻게 더러운 배기가스 측정을 한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런 발상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서 하여튼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아이디어 그 제안 자체를 묵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몇 달 뒤에 이분이 자사 연구소를 시찰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어떤 연구원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느냐 물었더니 그 호흡 측정기를 배기가스 측정기로 그 바꾸는 그 어떤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리바 마사오 회장이 화를 냅니다. 야, 내가 이거 안 된다고 했잖아. 너 이거 왜 하냐? 그랬더니 이제 그 직원이 하는 말이 저는 이거 된다고 봅니다. 놀라운 건 뭔가 하면은 호리바 마사오 회장이 일견 화를 내는 것 같았지만 직원이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계속 해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직원이 그거를 계속 해가지고 결국은
배기가스 측정기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지금 이 회사의 주력 상품이에요. 지금도 매출의 3분의 1이 배기가스 측정, 자동차 배기가스 측정기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80%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직원이 다르게 생각하는 그걸 존중하지 않았다면 이 회사의 오늘이 없었겠지요. 그런 걸 통해서 이분은 직원 저마다의 개성을 존중하고 그 저마다의 차이를 존중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되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MZ세대,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쓴 게 15년 전이기 때문에 이 MZ세대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린 때였고 이 혼창통이라는 책도 몰랐겠죠. 사실 이 책을 쓴 목적 중에 하나도 그런 MZ세대한테 이제 혼창통의 의미를 전하고 싶어서 이 혼창통 리커버판을 펴내게 됐는데요. 그러면 MZ세대가 만약 그 혼창통을 자기 어떤 발전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누가 묻는다면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일단 혼창통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요즘 세대는 누가 시켜서 하지 않죠. 스스로 뭔가 의미를 찾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어떤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까? 자신만의 어떤 일의 정의를 세우고, 이를테면 구체적으로는 분기별로 혹은 몰별로 혹은 연도별로 자기 성장 보고서를 한번 작성해 보라. 아까 제가 성장 마인드셋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한테 진정 의미 있는 거는 어떤 프로젝트나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변했는가, 그게 더 의미 있잖아요. 물론 그걸 통해서 회사도 바뀌면 더 좋겠죠. 그래서 결국은 나의 성장 보고서라는 게 뭔가 하면은 이 일을 또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발전했느냐, 그걸 한번 되새겨보라는 거죠. 그거 여러분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적어보면 뭔가 여러분들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창이다. 요즘도 제가 수업 준비할 때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걸 많이 쓰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도 디지털 도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워크 스마트. 즉 여러분들이 업무 중에서 자동화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남은 시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그거를 용기 있게 한번 말씀해 보라는 거죠. 상사한테. 그거에 더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훨씬 여러분 스스로에게나 회사한테 더욱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제안했더니 야, 그럼 네가 일 또 해 라고 하면은 이 2배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꽃밭이 여러분들이 꽃밭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게 남의 꽃밭이라고 생각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은 다른 일은 또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소통. 요거는 이제 요즘 소통이 대부분 메신저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혹은 뭐 화상회의, 모든 인터넷, 네트워크 접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물론 이런 기술의 시대에 그것은 정말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는 경험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의 시대라도 그 얼굴을 마주하는 경험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을 마주하는 경험에도 좀 용기를 내보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맥락을 중시하잖아요. 근데 회사도 사실 맥락을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할 때, 협업을 할 때 업무의 배경, 이 일을 왜 해야 되고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뭐고 결국은 이것이 회사와 소비자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공유하라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 돌아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빨리 가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시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그것만 듣지 말고 그러면은 이 일의 최종 목적과 그것이 조직에 가져올 어떤 의미,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 갖고 오는 의미, 그것에 대해서 음미를 해보고 그것이 좀 명확하지 않으면 그걸 상사한테 좀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 묻는다고 해서 뭐라고 할 상사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제가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AI 시대에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혼창통이 뭐냐? 모든 것을 AI가 대신할 수 있는데 그럼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것은 아까의 답변과 약간 중복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AI는 효율의 측면에서 이제 하겠죠. 물론 AI도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만 결국은 어떤 주어질 틀 내에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방향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의 의미를 AI가 우리한테 제시해 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그 일이 인류에게 혹은 우리 회사에게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그 큰 질문은 결국 여러분 스스로가
인간 스스로가 내려야 되는 건데 그 큰 질문을 던지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AI가 대신할 수 없는 인간이다. 그 다음에 창. 아까 제가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고정 마인드셋에 함몰되지 말고 우리가 늘 바뀔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는 것. 그것이 창이다. 그 다음 통은 뭐냐. AI를 통해서 정보와 데이터, 빅데이터가 얼마든지 빠른 속도로 전달될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전달되어야 할 것은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성의 연결이다. 사람과 사람은 진정성으로 연결된다. 결국 우리가 인간을 전인으로 대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청. 우리가 AI한테 솔직하게 뭔가를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인간에게 경청받고 인정받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진정한 어떤 의미는 경청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의 어떤 감정이나 의도까지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맥락적 경청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진정성이 필요한데 진정성이라고 하면은 어떤 자신의 취약함, 자신의 약점까지도 솔직하게 드러냄으로써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어떤 그런 진정성마저 필요합니다. 제가 혼창통을 펴낸 지 15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사실 제가 생각했던 하지는 못했는데요. 이것이 많은 분들한테 어떤 프레임워크가 되더라라는 걸 깨달았어요. 굉장히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뭔가 지침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또 너무 복잡하면 안 되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혼창통이 그걸 잘 압축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새로운 교회를 짓고 그 공간 배치를 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 교회의 컨셉을 잡고 그 지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혼창통 개념을 접목을 해가지고 그 프레임워크 속에서 했더니 아주 좋은 결실을 맺었더라라는 목사님도 계셨고요. 또 어떤 그 법조인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법조인이 살아갈 길, 법조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라는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의 제목이 혼창통이었어요. 결국은 법조인도 이 혼창통이라는 거를 이 법조인이 걸어갈 길을 잘 요약하고 있더라 이런 말을 했고 어떤 학자가 가져야 할 일도 혼창통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가지고 혼창통 리커버판을 출간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15년 책을 쓴 지 15년이 지났지만 이 또 AI와 같은 변화와 불확실성의 시대인데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혼창통이 더욱 강력한 나침반이 된다는 확신이 생겨가지고 이 리커버판을 펴내게 됐고 오늘 또 특강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메시지가 이 MZ 세대를 비롯한 새로운 세대들한테도 단단한 발판이 되고 또 나침반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세상에 없던 가치를 창조하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